예, 안녕하십니까.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수석교사 박경훈입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세일즈 7차시네요 벌써. 7차시로 가맹점과 관련된 등록, 재신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가맹점에 등록하려면 몇 가지 이제 가입 자격을 기본적으로 통과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이제 개인은 안 되고, 개인 사업자는 물론 되지만요. 개인이 가맹점을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은 중요합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만약에 가맹점을 했다. 종이상으로 페이퍼 회사가 가맹점으로 가입했다 그러면 이걸 범죄로 이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 전제고요. 세 번째는 가맹점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사업자의 대표가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법을 어겼거나 예를 들면 거기 옆에 보시면 현금 매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카드로 물건을 산 것처럼 하고 돈을 주는 겁니다. 현금을. 우리가 속된 말로 뭐 카드 깡 이런 거 얘기하죠. 이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매출 전표를 카드사에 주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유통을 시킨다든지 돈 주고 판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게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금융질서 문란자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맹점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사를 나갑니다. 현장 실사를. 실사를 나가서 봤더니 여기서 우리 카드를 결제하게 되면 우리 카드 이미지도 안 좋고 나중에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어. 이런 업체라고 판단이 되면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도박, 사행 이런 거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뭐 냄새가 난다. 약간 겉으로는 안 그래 보이지만 이게 약간 도박성이 있어 보인다 할지 건전한 질서를 해친다 할지 이렇다고 만약에 판단이 된다 그러면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맹점 가입 절차를 이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볼 텐데요. 자세한 거는 이제 다음 차시에 등록 절차를 은행원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실 거고요. 첫 번째는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거기 반드시 대표자 자필로 해야 되고요. 대리인이 작성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좀 눈여겨볼 것은 실제 영업점을 방문을 해서 꼭 심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이제 개인 신용카드나 법인 신용카드 관련돼서 회원들을 뭐 방문하거나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근데 가맹점은 직접 방문을 해서 실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가맹점하고 신용카드사 사이에 일정 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중개를 해주는 부가가치 통신 업체가 있다 그랬잖아요. 벤사라 그랬잖아요. 이 벤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벤사가 가서 실사를 하고 아니면 직접 가맹점과 카드사가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카드사가 직접 가서 실사를 하기도 합니다. 가서 확인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방금 실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계약 형태가 조금 달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벤사가 끼어가지고 위임을 받아요.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그래서 이 벤사가 가맹점과 계약을 맺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벤사 없이 가맹점이 직접 카드사와 계약을 맺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실사를 누가 나가느냐도 달라지는 거죠. 이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은 예전에 우리 예금상품 세일즈에서 봤던 것처럼 가맹점이 벤사를 통하든 아니면 직접 가든 저 가맹점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자격을 갖췄어야 하고 신청을 하면 카드사가 오케이, 좋아, 지금부터 가맹점 하자 하고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 당사자가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낙성계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도 낙성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맹점 허락을 받고 계약이 성립되고 가맹점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가 개인이나 법인이 신용카드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변경사항, 문제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신용카드 가맹점 재신고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로 재신고를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이제 가맹점과 관련된 좀 독특한 부분만 살펴보면 주로 이제 상호나
대표자가 바뀐 경우, 또 이제 이사를 가서 장사할 수 있는 소재 연락처가 바뀐 경우, 또는 중요한 게 계좌, 그러니까 이 가맹점 카드 사용 대금을 이제 보낼 때 이런 계좌가 바뀌었달지, 예금주가 바뀌었달지, 사업자 등록 번호가 바뀌었달지, 업종을 변동했달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신용카드사에.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영업장이 폐쇄됐을 때, 이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고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든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업소는 없는데 계속 하게 되면 가맹점 수수료도 내야 될 수 있고요. 불법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재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카드 가맹점 정보 변경 신청서인데요. 재신고하는 서류인데요. 이 중에 이제 항목들만 한번 쭉 보시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가맹점 명의 변경되거나 전화번호,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주소, 계좌번호, 업종이 바뀌었을 때 체크해서 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특이한 건 우리가 주유소다. 그럼 뭐 SK를 이용하냐, S-오일이냐, GS, 칼텍스냐, 이게 좀 바뀔 때 현대, 오일뱅크냐, 이게 바뀔 때도 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해지 요청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맹점을 해지당할 수도 있고 내가 직접 해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맹점이 어떤 경우에 계약이 해지됐는지 이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신청서에 거짓말로 기입을 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밝혀지면 해지가 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약관을 위반했을 때도 당연히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카드가 회사에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지를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신용 상태가 너무 악화된 거예요. 자, 요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때 해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번째는 가맹점이 영업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손님이 전혀 없어서 아예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매출 실적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사실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좀 너무 잔인하긴 하지만 장기간 매출이 없을 때도 해지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법을 위반했을 때 당연히 해지되겠죠. 이게 법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법률 규정을 가맹점이 어겼다 그러면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간단한 건 아니고요. 밑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과 관련돼서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어떤 것들이 있나 보겠습니다. 이 가맹점 수수료는 누가 부담을 한다고 했죠? 가맹점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신용카드 회사가 편의를 봐주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로 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고객한테, 회원한테 전가하는 가맹점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하면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형의 선고를 받으면. 두 번째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서 거래한 것처럼 거짓으로 하는 경우, 아까 뭐 카드 깡을 한달지 뭐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해지 사유가 될 수 있고요.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해서 거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가맹점 명의로 거래하는, 그러니까 거짓이죠. 가짜로 얘기한 사기를 치는 거죠. 신용카드 거래 행위를 대행하는 행위.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뭐 벤사나 이런 통해서 대행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데 거짓으로 대신 하는 거죠. 매출 채권을 신용카드사에 제출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제3자한테 팔아넘기는 행위, 이것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이 하거나 오래 해서 형을 받았다 이러면 당연히 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법률 규정 관련돼서 세무관서, 즉 세무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면 해지가 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객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와서 결제를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가맹점인데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안 받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맹점 수수료를 안 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금 내면 뭐 얼마 깎아주고 막 이런 데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고객을 거절하는 가맹점, 그리고 또는 현금을 내는 사람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사람을 구분해서 신용카드 고객을 불리하게 대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가맹점은 세무관서에서 이걸 딱 지적을 해서 통보가 오면 신용카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용카드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안 받습니다, 현금으로 주세요 한다거나 나를 불리하게 대우한다거나 그러면 세무서에 신고하면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페이먼트 게이트라 그래서 중간에 결제를 대행해주는 전자지급 결제 대행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중간에 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세무관세에서 통보를 받으면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 가맹점 해지가 될 수 있는 사유가 생기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카드회사나 은행이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너 해지 이렇게 그냥 바로 오늘부터 너 장사 못해, 카드로 거래 못해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꼭 통지를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5영업일 전까지 일시적으로 계약이 정지된다든지 너 해지될 거야 라는 거를 5영업일 전에는 최소한 가맹점에 알려줘야 됩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은 7차 시로 가맹점의 등록과 재신고 절차를 한번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신용카드 세일즈 마지막 차시로 이 가맹점을 등록할 때 은행 직원과 금융회사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좀 세부적인 절차를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단한 양식도 좀 살펴보고요. 그래서 마지막 차시로 다음 차시 8차시에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